이번 시간에는 누가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명리학은 음지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 각자 스스로가 명리를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도사라든가 또는 선생이라든가 이런 칭호를 마구마구 써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틀렸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이라든가 맞지도 않는 어떤 이론들을 주장을 해도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하고자 할 어떤 일이 있거나 했던 분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이 내 사주를 감명해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명리를 이렇게 감명하거나 또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명리 선생이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명리 자체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수만 명이고 또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뭐 수천 명, 수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실력 있고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다 자기 자신이 최고고 자기가 도사고 선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유능한 명리 선생, 이 유능한 명리 선생을 알아내는 방법, 이 방법을 좀 듣고 난 후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현실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이 실력 있는 명리 선생인지 실력이 없는 명리 선생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복잡한 절차도 아니고 딱 여기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 두 가지를 일단 파악을 기준으로 해서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그 명리 선생에게 가서 감명을 할 때, 사주 감명을 할 때, 내 자신의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40세 또는 뭐 30세 이렇게만 살아도, 여기에는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한 네 번, 보통 네 번 정도가 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네 번 정도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오고, 30대도 거의 한 서너 번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50대면 더 많이 왔을 거고,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0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6, 7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렀을 때도 그 사건을 또는 그때 그 일,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즐거웠던 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일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 선생이 나의 과거 중에서 이거는 이제 나이대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살 때, 과거를 마칠 때 막연하게 너는 과거에 잘 살았어. 너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몇 살 때 뭐 아팠다든가, 몇 살 때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몇 살 때 취직을 했다든가, 몇 살 때 결혼을 했다든가, 몇 살 때 이혼을 했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는 뭐 몇 살 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뭐 굉장히 고생했다든가 몇 살 때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었다든가 하는 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과거를 물을 때 막연하게 너의 과거는 좋았어. 너의 과거는 뭐 나빴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과거사를 적어도 40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사를 짚어서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몇 년도 또는 뭐 몇 살 때 너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이별을 했다든가 또는 아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사업을 할 때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또는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연도까지도 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거사를 맞힐 때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과거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 해에 뭐 시험에 붙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어렵지만 그 연도에 굉장히 유리한 해였다든가 길한 해였다든가 이런 거는 맞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의 어떤 인생 변곡점에 중요한 인생 변곡점, 실질적으로는 뭐 한 살 때부터 40세 같으면 40세가 될 때까지 매 연도를 다 맞춰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인도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여기 40세까지 산 사람이 내가 뭐 2살 때 어떻게 된지 12살 때 어떻게 된지 그거를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40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건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애 아팠다든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승진을 했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또는 그해 복권이 당첨됐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은 한 보통 너댓 개가 있을 텐데 40세라면 최소한 5에서 한 7, 8 이 정도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다 기억을 하죠, 본인이. 그래서 그 연도를 맞힐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상황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느냐,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나가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이거를 보면은, 어, 최소한의 명리 선생이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명리 선생이라면은 일단 유능한 명리 선생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사주를 감명하면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뭐 너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너는 현모양처 이런 식의 막연한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래 얘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명리 선생만이 그 사람이 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과 저떻게 된다 하는 얘기도 믿을 수가 있죠. 그만큼 과거와 현재를 얘기를 하는 명리 선생이 유능한 명리 선생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 명리 선생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잘 맞추고 있다면은 당연히 미래도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지 않는 명리 선생으로 막연하게 너 뭐 하면 잘 될 거야, 돈 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얘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되고 또 과거와 현재를 딱 맞히는 그 사람이 미래를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안 맞을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맞는다는 거죠. 똑같이 미래의 중요한 것들은 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과거와 현재를 그 사람이 아는지 그 명리 선생이 아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 현실에서 감명을 할 때 보면은 특히 나이가 한 50세쯤 된 분들이면은 보통 이렇게 물어요. 이 과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물으면은 과거는 됐고 내가 앞으로 돈을 법니까? 부자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는 내가 계급이 올라갑니까? 이런 것만 묻고자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번 그런 게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주가 식신생제격이라고 합시다. 식신생제격이라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주인데 그것이 식신생제가 어느 정도 규모의 식신생제를 했는지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대들보의 제목을 타고 나가 있는지 아니면은 작은 뭐 회초리 같은 그런 땔감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서도 식신생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식신생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와 그릇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보려면은 이런 것들을 명리 선생들이 다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조금을 얘기를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서로가 의논을 해서 맞춰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이 정도 규모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의 미래, 내 미래에 내가 돈을 버느냐 이런 식의 질문은 질문자가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명리가가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너 돈 많이 벌 거야 한다 해서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리의 사주를 감명하러 갔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아는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과거에서 모든 과거는 아닐지라도 과거의 중요한 인생에 기억될 만한 사건이나 또는 즐거웠던 일이나 이런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일들 그것들은 연도까지도 나이나 연도까지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 맞아야 돼요. 그 뭐 100개를 있으면 뭐 10개면 10개를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명리 선생을 믿고 그 명리 선생이 제시하는 어떤 방안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첫 번째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느냐 요거를 가지고 하나의 기준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주를 감명하러 갔을 때 과거를 명리 선생이 물을 때 또는 이제 그 내 과거를 뭐 마치겠죠. 마치거나 또는 갈 때 과거는 됐고 내가 돈 버는지 못 버는지 그것만 말해달라고 이런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명리 선생이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마치고 알고 있느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명리 선생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리 선생이라면 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연도까지 넣어서 맞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지를 먼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 중에도 그렇고 또는 그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 명리 선생한테 찾아가서 사주를 배우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사주를 감명할 때 얘기고 요거는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2번은 사주를 배울 때 명리 선생에게 어떤 낯선 사주를 제시해 가지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뭐 2, 3분 또는 뭐 5분 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이제 막연하게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이 빌딩이 2채가 있어요. 빌딩이 2개가 있고 뭐가 어떻고 재산이 뭐 1,000억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부분 이제 명리 선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거꾸로 그 사람의 이미 정보를 다 알고 그거를 갖다가 역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그런 분들한테서 사주를 배우면은 사주가 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 자체가 기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사주를 배우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선생에게 낯선 사주를 던져줘서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그거를 큰 망설임 없이 또 뭐 정교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실력 있고 유능한 명리 선생이 맞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런 걸 했을 때 뭐 안 푼다든가 또는 뭐 그 대답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선생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주, 대부분 이제 명리 선생들이 사주를 풀 때 새로운 사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풀어봤던 사주 또는 잘 아는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 주변에 내 친구라든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그 사주를 선생에게 제시할 때 그 선생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거를 설명해낼 수 있다면은 유능한 명리 선생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생이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 풀어봤던 사주를 제시하면서 이게 이래, 이 사람이 이래서 돈이 많아, 이 사람이 이래서 계급이 높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주를 배울 때는 반드시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선생에게 그 사주를 제시할 때 어떻게 해내는가를 봐야 돼요. 그 후에 그 명리 선생한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매 시간에 실전 사주 풀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시하는 사주 또는 유명인 사주, 이미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 사주, 그걸 갖다 대놓고 풀면은 거꾸로 역으로 꽤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또 자기가 이미 그 명리 선생이 한번 풀어본 사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을 때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다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사주, 그거를 가지고 막 풀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푸는 그 방법으로 따라가면은 사주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일목요연하게 관통하는 논리가 없고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서 내가 사주 감명을 의뢰하러 갔을 때, 내가 사주 감명을 의뢰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 선생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느냐? 이 과거라는 건 구체적인 연도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몇 살 때 이혼했어? 몇 살 때 아팠어? 몇 살 때 뭐 승진했어, 몇 살 때 취직했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뭐 승진을 했다든가 취직을 했다든가 또는 뭐 이혼을 했다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몇 살 때라는 걸 다 기억을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주에도 반드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 현상이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유능한 명리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리 선생이 나중에 너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하러 가신 분들은 반드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명리 선생이 얘기해 주느냐 이거를 꼭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 그냥 무조건 내 앞으로 돈 버는지만 말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현명한 질문의 방법이 아니다. 사주를 감명하러 가는 사람으로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반드시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은 반드시 명리 선생을 찾아가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지를 먼저 그거에 협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것은 요 부분은 사주를 배우는 사람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이거를 뭐 직업으로 삼든 그냥 그 궁금해서 공부를 하든 사주를 어떤 선생에게 명리 선생에게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은 그분은 그 선생이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 그냥 뭐 서점에서 그 사람이 뭐 저서가 몇 권이 있다든가 저서가 20권이 있다든가 뭐 30권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명리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많이 썼다든가 또는 뭐 방송에서 나와서 막 떠들었다든가 그래서 방송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MBC나 뭐 KBS나 이런 방송국에 나와서 명리가로서 막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러니까 단지 뭐 서점에 책을 출판했다든가 뭐 또는 방송에 출연을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가서 배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런 분들 중에 유능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사주를 던져서 그 선생님이 그 사주를 계략적으로라도 풀어낼 수 있느냐 즉석에서 뭐 한 달 있다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뭐 1시간 이내 또는 뭐 10분 이내에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풀어낸다면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푼다 그러면 자세히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10분 이내에 그 사주를 풀어내는데 계략적으로 맞다면은 실력 있는 명리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항상 선생이 제시하는 어떤 사주를 붙어 앉아가지고 학생과 선생이 풀고 있으면은 그것은 선생이 이미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일생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자신이 감명했던 사주니까 감명할 때 그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다든가 이런 걸 알면서 거꾸로 꿰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입장에 있는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을 고를 때는 반드시 그 선생님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사주를 던졌을 때 풀어낼 수 있느냐, 즉석에서 10분 이내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그 명리 선생이 해낸다면은 유능한 명리 선생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한테서 명리를 배울 것인가 안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확률 통계학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확률 통계학과는 이런 확률 통계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과목과 굉장히 비슷한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적인 학문이지 이건 확률 통계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주팔자가 확률 통계학이라면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그 사주에 대한 확률 통계를 내놓은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명리가가 내가 일생 동안 감명했는 게 뭐 2만 명이다. 거기서 그게 어떤 확률 통계가 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어, 그 표본 집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51만 8,400가지라면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임의로 찾아온 사람들의 자료고 또 그 찾아온 사람들의 사주가 다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확률 통계라고 할 수 없죠. 확률 통계학이 성립하려면은 추출된 자료,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랜덤하게 자료가 추출됐을 때 확률 통계의 어떤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 집단이 아닌, 그러니까 모집단으로서 표본 집단이 추출돼서 확률 통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야 뭐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 집단이 아닌 내가 임의로 내를 찾아왔는 사람들을 그거를 뭐 10,000명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확률 통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나마 그거조차도 확률 통계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그런 수치적으로 되어 있는 사주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학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통밥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비슷한 사주를 여러 번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학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명리학이라고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률통계학과 사주팔자는 확률통계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주팔자는 자연과학에 속한다. 물리학이라든가 수학과 굉장히 비슷한 학문이 철학이지만 이것이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연과학이고 수학과 같은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사주팔자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블랙박스 같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률 통계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확률 통계가 되려면은 사주팔자 확률 통계가 맞다면은 어떤 국가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확률 통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수천 년을 발전해온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률 통계학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여기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고 제가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 사주팔자를 왜 제가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아까 제 명리 선생의 사주를 감명 의뢰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명리 선생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 얘기를 제가 했는 이유가 뭐냐면 사주는 사람으로 치면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것이 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가 이런 게 있으면은 나무의 나이테의 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가 몇 살 됐을 때는 그 해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 해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많았다든가, 그 해에는 뭐 굉장히 추웠다든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런 기록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률 통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사주도.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주라는 게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이거를 사주를 탁 보면은 이 사람이 뭐 10살 때는 큰 수술을 했다든가 20살 때는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30살 때는 결혼을 했다든가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확률 통계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가 이제 고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년 전, 5만 년 전에서 우주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는 그 흔적이 나무의 나이테에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주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왔는 과거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열어봤을 때 이 사람이 과거에 막연하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몇 살 때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는 못하더라도 몇 살 때는 굉장히 고전했다, 몇 살 때는 잘 나갔다, 이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몇 살 때는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았다든가 뭐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살 때는 아주 잘 나갔고 몇 살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몇 살 때는 뭐 어떤 이동을 했다든가 이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명리 선생이 맞춰야 돼요. 그거를 못 맞히는 명리 선생, 그러니까 명리 선생의 실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가장 큰 거는 과거를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 두 번째, 현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판명이 딱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 사주를 새롭게 지금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내 친구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도 될 수 있죠. 그 사주를 가지고 가서 그 사주는 물론 정확한 사주여야 되죠. 정확한 사주를 선생님한테 보여줘서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능한 명리 선생님 분명하고 그 선생님하고 명리학을 공부해서 삐틀 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아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주를 감명할 때. 감명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되고, 사주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있다면 유능한 명리 선생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사주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하나의 자연과학의 일부라는 겁니다. 확률 통계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능한 명리 선생이라면 나의 과거와 현재라든가 낯선 사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적어도 계략적으로는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누군가에 가르칠 수도 있고 감명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이 유능한 명리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능한 명리 선생, 세상에 명리 선생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인데 누가 유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서점에 가면 책도 명리에 관련되는 책이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이 이게 쓸모가 있는 명리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당장의 유능한 명리 선생이 어떤 사람이 유능한 명리 선생일까 아는 방법은 이거를 물어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사주를 감명하러 가신 분들은 가서 그 선생에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제일 먼저 그 선생이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굉장히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은 선생이 맞춰야 됩니다. 그걸 못 맞추면 유능한 명리 선생이라고 하기는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능한 명리 선생인지를 아는 법 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